이렇게 붉어져 있는 설화 정맥이 있는데, 이 정맥이 특별히 더 확장이 되고 그러면 검붉은 게 뚜렷해지겠죠. 특히 튀어나와 있기도 해요. 이러한 현상을 보이는 경우를 설화 정맥 노창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김진성입니다. 이 시간은 혀의 화끈거리는 통증과 관련해서 구강자결감 증후군 환자분의 치료 사례인데요. 혀 밑에서 출혈을 시키는 사열요법을 바꾸서 통증이 더 심해졌다고 다시 찾은 환자분의 경우입니다. 이와 같이 혀 밑에 출혈을 시키는 사열요법은 어떤 원칙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임상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된 증례인데요. 63세 여자 환자분인데요. 혀에 화끈거리는 통증과 더불어서 입이 마르고 입이 끈적거린다고 호소하고 있었어요. 보시는 환자 사진처럼요. 혀 위에 설태가 비교적 두텁게 쌓여 있는데 특징적으로 거품침이 이렇게 쌓여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환자도 스스로 끈적거린다라고 호소하고 있었고요. 이 환자가 처음 증상이 나타난 거는 25년 4월경이었는데 그 전부터 약간의 이제 화끈거림에 대한 어떤 느낌이 있었는데 이 4월경에서 갑자기 더 심해졌다고 호소하고 있었고요. 이러한 증상 때문에 이비인후과하고 내과를 찾아서 검사도 받고 또 관련된 약이나 또 가글제 치료 등을 받았는데 그다지 효과가 없어서 저희 외래를 찾은 경우였습니다. 저희 외래는 25년 5월 달에 처음 내원을 하였는데요. 처음 내원 시에 관련돼서 타액 분비율 측정을 하였는데 정상 범위 내에 있었고요. 또 입안의 촉촉한 정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혀 위의 설태 지수도 한 22%로 조금 두터운 설태 양상이 반영되어 있었는데 이 환자는 특별한 병을 앓지는 않았고 최근에 위 내시경 검사에서 역류성 식도염이라 불리는 거드 진단하에 PPI라는 약제를 먹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환자의 증상을 분석하여서 최초 진단은 구강자결감 증후군으로 하였고요. 특히 한의학적인 변증의 유형은 뭔가 열의 반응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는 심화 상염의 증상으로 변증 유형으로 진단하였습니다. 오늘의 주제와 관련해서 특히 이 환자의 치료 경과를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요. 처음 내원 시에 구강자결감 증후군 진단하에 침 치료하고 한약 처방을 해서 한 3회 정도 침 치료를 진행을 하였는데요. 돌연 이제 환자가 내원을 중단하였고요. 그 이후에 한 2개월 정도 후에 저희 외래를 찾았는데 이때 하시는 말씀이 주변에 어떤 권고를 받고 로컬 한의원에서 설화 사열 치료를 받았다고 해요. 혀 밑에서 출혈을 시키는 그런 치료 방법인데요. 처음 내원 시에 비교해서 두 번째 내원 시에 혀 밑에 출혈을 시켰던 흔적을 살펴볼 수가 있었어요. 문제는 이 치료를 받고 나서 환자가 통증이 더욱 악화되었다고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출혈을 시켜서 치료를 하는 방법을 자락사열요법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 환자의 경우와처럼 혀 밑에서 시행을 하여서 자락사열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제 방문 시에 환자가 사열요법을 시행한 부위가 현저히 드러나고 있었는데 다행히 10일 후에 상처 부위는 아물어서 모두 회복이 된 모습을 보이고 있었지만 이 환자의 혀 통증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자락사열요법을 시행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이와 관련된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락사열요법은요, 먼저 한의학적인 정의는요, 신체상의 혈위, 즉 침을 놓는 자리예요. 혈자리고요. 또 병변처, 그래서 뭔가 타박을 받건
혈액순환이 안 돼서 이제 나타나는 통증이 나타나거나 특정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부위 또는 병리 반응점, 그래서 어혈이 정체되면 파랗게 붓거나 또 눌러서 압통이 심해지는 양상을 보일 수 있는데, 이러한 부위에서 적당량의 혈액을 유출시켜서 뭐 삼능침이나 또 요즘은 일회용 란셋 등을 이용을 하는데요. 혈액을 출혈시켜서 정체된 기혈을 소통시키고 또 장부의 기능문란을 조정하며, 특히 실증의 양상으로 열이 나거나 혈액이 정체된 어혈이 머물러 있는 반응이 있는 이런 부분들을 조정하는 거고요. 또 기체혈어, 그래서 기운의 순환이 정체되고 혈액의 순환이 정체된 부분을 기체혈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와 같은 병리 변화를 회복시키는 치료 방법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락 사혈요법의 치료 효능은 급구 개규 성신한다 해서 갑자기 정신을 잃거나 했을 때 급하게 구급혈에 출혈을 시키고요. 또 진통 진정시키고 뭐 요통이 갑자기 왔다든가 또 막 두근거리거나 급하게 이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때 응급요법, 또 소종화어 시켜서 타박 등의 원인으로 인해서 붓고 퍼렇게 멍든 부위를 급성기에 출혈을 시키고요. 또 사화, 그래서 몸에 열이 날 때 소상열이나 대동열과 같이 엄지나 엄지 손가락 발가락 쪽에서 출혈을 가볍게 시키는 방법, 또 거풍지양 치마해서 가려움증이나 또 뻣뻣한 느낌 등을 이제 치료하는 방법으로 이 자락 사혈요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현대의학적인 병리 기전에 있어서도 체혈에 정체된 혈액, 즉 어혈을 없애고 심장의 부담을 덜어주고 이로 인해서 이제 전신의 혈류량을 좋게 하고 체온이나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설하, 즉 혀 밑에서 자락 사혈요법을 적용하는 경우는 한의학적인 병증에서 설화정맥 노창이라고 하는 경우에 적용을 하는데요. 이 얘기는 혀 밑 부분에 원래 정맥이 있어요. 보시는 사진처럼 이렇게 붉어져 있는 설화정맥이 있는데, 이 정맥이 특별히 더 확장이 되고 그러면 검붉은 게 뚜렷해지겠죠. 특히 튀어나와 있기도 해요. 이러한 현상을 보이는 경우를 설화정맥 노창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는 대표적인 어혈의 징후이다. 혈액순환이 정체돼서 나타나는 그런 경우에 나타나는 하나의 사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의학적으로도요, 설화정맥류라고 부르는데, 이 설화정맥류는 동맥 고혈압이나 또 오래된 흡연, 또 이형의 당뇨병, 또 이상지질 혈증으로 인해서 혈관이 좁아진 경우, 또 혈전증, 타박이나 어떤 원인으로 이제 혈액이 정체된 경우죠. 또 간경변, 또 특정 알레르기성 자반증이 대표적인데요.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고령이 된 경우 혈관의 탄력성이 줄어들고 해서 이제 나타나는 경우와 같은 몇 가지 임상 매개 변수로서 이 설화정맥류가 이 질환과 관련된 예측 가치가 있는 하나의 변수이다라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 논문은 이제 아래에서 찾아보실 수 있는데, 이제 혀 밑에는 정맥이나 동맥 혈관들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서 흡수가 아주 잘 되는 부위예요. 특히 이 설화정맥은 직접적으로 내경 정맥으로 이어져서 심장으로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 협심증 등의 응급약으로 니트로글리세린 같은 약을 혀 밑으로 녹여 먹는 이유도 정맥을 통해서 흡수를 빠르게 해서 위장을 거치지 않고 심장으로 바로 약효를 전달하기 위한 부위이거든요. 하여서 치료에 주의가 반드시 필요한 부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혀 밑에 정맥이 늘어나 있는 경우, 즉 설화정맥 노창의 경우는 이제 서양의학적으로 혀정맥류라고 볼 수 있다 하였지요. 이러한 원리는 혀 뒷면 가장질의 정맥이 늘어나서 정맥 확장된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죽상동맥 경화 같은 경우, 즉 보시는 사진처럼 정상적인 혈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안에 이상지질 혈증이나 오래된 당뇨로 인해서 죽상동맥 경화가 생기면 혈관이 좁아지겠죠. 이로 인해서 그 혈류량이 줄어들고, 또 이와 같은 이제 정맥의 혈류가 막히거나,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는 어떠한 원인으로 혈관벽의 탄력성이 저하되어서 발생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대표적인 한의학에서 어반이라고 부르는 어혈의 병증의 대표적인 증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혀 밑에서 출혈의 치료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는 어혈의 병증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설화정맥 노창의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보시는 사진처럼 혀 밑 또는 혀 가장자리 밑에 이제 암자색의 얼룩덜룩한 혈관이 늘어나서 나타나는 반응이 관찰이 되는 경우겠죠. 또 한 경우는 혀 가장자리에 암자색 얼룩뿐만이 아니고 입술이 푸르고 잇몸이 암자색으로 나타나는 경우, 입술이 이제 푸르게 이렇게 변해 있는 경우가 해당이 되고요. 또 두 번째, 입이 건조해서 입을 축이고 싶지만 물을 마시고 싶지는 않은 상태다. 입이 말라요 라는 주관적인 구강 건조증이 있지만 타액분 비율을 측정했을 때 특별히 침분 비율이 줄어들지 않은 경우이고 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세 번째는 피부의 자반점에서 얼룩덜룩한 출혈의 양상이 나타나는 경우, 보시는 사진처럼 이렇게 출혈로 인해서 얼룩진 경우이죠. 또 피부의 혈색이 맑지 않고 거무칙칙하거나 피부 갑착, 그래서 이렇게 거칠은 느낌이 드는 경우, 보시는 사진과 같은 경우이고요. 그 외에 손톱에 자색, 암적색이 나타나거나 또 출혈 경향이 쉽게 나타나는 경우 등이 모두 어혈의 병증에 해당이 돼서, 이러한 어혈의 병증이 있는 경우에만 출혈을 시키는 것이 원칙에 맞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의 증례와 같이 심화 상염의 변증 유형에 해당이 된다면 이에 따른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혀 밑에서 출혈을 시키는 치료 방법의 적용은 어혈의 병증이 나타날 경우에만 시행을 하는 것이 원칙에 맞는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